인간행동치료 전문가와 임상심리사가 전하는 365일 마음챙김 안내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오늘 당신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크고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변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리의 진동이 지속적으로 고막을 자극하고 고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섬세한 뼈인 중이를 거쳐 뇌로 그 진동을 전송합니다. 그곳에서 소리의 진동은 전기화학적 신호로 변환되지요. 이 신호가 다시 신경 조직을 거쳐 시상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뇌의 청각 중추에 전달됩니다. 책을 읽으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가 찌깍거리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상 속의 많은 일들이 청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청각 덕분에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 설정해 놓은 타이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또렷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말하는 목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쾅 닫는 문소리, 아내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을 때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 보다 섬세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울려 퍼지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펜의 소리, 계단 난간에 손이 스치는 소리, 오렌지 껍질을 까는 소리, 편지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 당신의 숨소리. 소리는 그림을 그리고 기분을 생성하며 다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도록 감각을 자극한다. 루이스 콜라이아니. 오늘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저만치 앞질러가는 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심지어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런 기분이 들지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우선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정작 하루를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매일 집에서 사무실로,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언제나 저만치 앞에 있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처럼 느껴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임을 깨닫는 순간 그 속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혹은 슈퍼에서 줄을 설 때에도 그 순간 속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원의 중심에, 신성한 공간의 중심에 서 있다.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당신을 가르친다. 페마 초드론. 새해 결심을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과정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목표는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결승점만 집착하다 보면 매 순간의 기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집착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요. 부담감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오늘 저는 마라톤 연습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너무 골몰하느라 달리고 있는 그 순간의 기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승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도 아름답지만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 진실을 기억한다면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부담감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는 사심이 없어야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한다. 황동 장식을 탐하여 활을 쏜다면 그는 이미 초조하다. 황금을 탐하며 활을 쏜다면 그는 눈이 멀어 두 개의 표적을 본다. 그의 기량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포상이 그를 가른다. 분심이 든다. 활을 쏘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열중한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힘을 고갈시킨다. 장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놓아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가장 선명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놓아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놓아버림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진 빵의 일부를 포기하는 단순한 행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다른 관계를 포기할 때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잠을 포기할 때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종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헌신적인 관계, 늘 똑같은 일, 성실함, 도덕률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 불현듯 제가 새 아이의 부모로 살면서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도 부모가 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밀려들었고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가 한편으로는 나를 구속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놓아버린 것들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붙잡은 것보다는 놓아버린 것 속에 있다. 리치 멀린스. 당신의 내면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가 당신을 도우려 애쓰는 것임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라면 이럴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에겐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교류하지요. 스스로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벽돌 한 무더기를 넘어뜨리듯이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합니다. 자기 비판은 종종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은 종종 건설적인 소통이 아닌 파괴적인 대화로 이끕니다. 비난이 아닌 애정을 삶의 원천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힘을 북돋워주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이다.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다이앤 폰 피르스텐베르크. 어떤 생각들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어떤 감정들이 당신을 낙담하게 하는지 알아차리세요. 불안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준비시키나요? 그 생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것을 배우고 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미소 짓고 호흡하세요. 어떤 생각은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주고 어떤 생각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참가해야 할 마라톤 경기 때문에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더군요. 탈진한 상태로 실려나가는 장면도 있었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며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깨달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날 때까지 계속 모를 것이다.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아무리 원해도 세상은 본래의 속도로 흐를 것이다. 그 깨달음이 다가올 여정에 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길바닥에 뻗어 있는 모습조차도 가르침을 주었어요. 구간 식수대가 나올 때마다 물을 챙겨 마시고 되도록 그늘에서 달리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생각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안내자로 삼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모양 짓는다. 붓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가장 즐거웠던 일,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나요? 어떤 점이 감사하나요? 앞으로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가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던 지난 한 해는 어떠셨나요? 또 다가올 365일은 우리에게 어떤 미지의 기쁨과 시련을 가져다 줄까요?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한 해가 되니 새삼 우리의 삶이 참으로도 짧고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삶의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하세요. 이 삶을 마음껏 누리세요. 새해가 되었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이 순간만이 손바닥의 별처럼 반짝이다가 눈송이처럼 녹아내리는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리 베이넌 레이. 당신의 기대를 명령이 아닌 안내자로 여겨보세요. 기대가 현실과 부딪혀 어그러질 때 불안과 괴로움이 밀려들면
한 손을 배에 올려놓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기대가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세요. 그저 삶의 흐름 속에 당신을 내맡기고 숨을 쉬어보세요. 우리의 경험은 기대에 묶여 있습니다. 기대를 품었다가 예기치 못한 일로 계획이 틀어지면 화를 내지요. 마치 일정이 뒤처졌다는 듯이 기대를 갖는 것은 필요하고 또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기대가 충족될 때에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않을 땐 긴장, 짜증, 분노를 느끼게 되지요. 기대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기대 속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호흡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숨을 참거나 숨이 가빠질 수는 있지만 이내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지요.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삶을 거스르며 싸우기보다는 삶과 함께 숨 쉬어보세요. 우리가 계획했던 삶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 조지프 캠벨. 오늘 소개한 단단한 하루의 저자는 아리아 캠벨 다네시와 세스 제이 길리안입니다. 이 책은 두 심리학자가 초대하는 360일 마음 챙김 안내서로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월 1일부터 한 해에 걸쳐 저자 두 사람이 매일 번갈아 글을 썼고 마음챙김 수행과 인간 행동 치료를 바탕으로 한 365편의 삶의 제안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매일 한 편씩 글을 읽어도 좋고 조용히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좋습니다. 내용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올 한 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과 1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1년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표를 잡고 목표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과정을 위해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 목표를 완료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과정을 지냈을 때 맞이할 기대되는 나의 모습, 활짝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이요. 이것이 지금은 힘듦에 거는 최면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새해가 되면 새롭게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되찾을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모양 짓는다. 소리는 그림을 그리고 기분을 생성하며 다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도록 감각을 자극한다. 인생의 황금기는 당신의 문제가 당신 자신의 것임을 깨닫는 시기이다. 어머니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대통령을 탓하지 말아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만든 것임을 깨달아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